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EBS 수능 특강 영어 간접 연계와 관련하여 영상 하나 올려볼까 합니다. 예전 어떤 고깃집, 식당에서 봤던 광경인데요. 두 남녀가 연인인 것 같아요. 고기를 먹으러 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고기를 다 먹고 나서 가만히 봤더니 조용하길래 봤더니 남자는 남자대로 핸드폰에 여자는 여자대로 핸드폰 이렇게 하면서 뭐 좋아요도 누르고 뭐 영상들 확인하고 그런 걸 보면서 두 사람 간의 대화는 없는데 두 사람이 분명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각자의 세계 속에 빠져 있는 걸 보면서 참 얄궂다, 이상하다, 기괴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만 같은 셀폰, 뭐 인터넷, 뭐 유튜브, 우리의 눈이 되어버린 것만 같은 유튜브. 뭐 비판할래야 할 수 있는 소지는 굉장히 많은데 정작 저 자신도 정말 마치 내 몸인 것처럼 블로그를 가꿨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지금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영상을 올리면서 분명 그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소비하는 영상도 시간도 그전과 분명히 달라졌고, 마냥 이걸 갖다가 뭐 비판만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손가락질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곧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당연히 수능 영어 지문에서도 이와 관련된 글들이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다 라는 얘기를 두세 차례 이미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수특 영어 6강의 4번 지문이 누가 쓴 글이냐 하고 봤더니만 셰리 터클이라는 어떤 그 미디어 관련 이론가? 요즘 이제 미디어에 관련된 새로운 미디어에 관한 글을 굉장히 많이 쓰는 전문가로 유명하신 셰리 터클, 그분의 어떤 글이더라고요. 그 책이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The Second Self, 제2의 자, 그죠? 우리 미디어라는 게 제2의 자다. 약간 그 시몬느 보바르의 The Second Sex, 제1의 성은 남성이고 제2의 성이 여성이다 라는 걸 약간 이제 얘기하는, 약간 그 페미니즘의 그 고전의 그 제목을 약간 응용할 듯한 그런 책의 저자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으로 더 훨씬 더 유명하더라고요. Alone Together. 참 제목이 역설적이죠. 혼자, 함께, 우리 다 혼자야. 그죠? 외로워지는 사람들이라는 국내 번역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저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태껏 저는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야리 꼬리한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책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좀 앞서서 이런 분들의 글을 좀 더 많이 읽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 셰리 터클이라는 이 분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이런 어떤 핸드폰과 같은 이런 것을 트랜지셔널 오브젝트라는 교육학, 심리학, 아동발달 심리학 뭐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서 응용해서 차용해서 설명하는 아주 짤막한 에세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세이 함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배경 지식도 드리고 영어 공부도 함께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영어 지문들이 나오는 어떤 틀, 배경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자, 이분께서 하버드 대학 출신이네요. 그죠? 1970년대 중반에 그 심리학과의 어떤 학생이었고, 그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죠? 심리학 공부도 하고 사회과학 공부도 하는데, 이제 이런 개념에 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제 영국의 그 유명한 위니컷이라는 그 심리학자의 에서 비롯된 Object Relations Theory, 그죠? 대상 관계 이론이라는 어떤 이제 학설이 있는데 그걸 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심리 분석, 정신 분석학적인 전통은 무엇에 주목을 했냐면은 굉장히 누가 보면 굉장히 우습다고 여길 만한 단순한 질문에 주목을 했다는 거예요. How do we bring people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인간이 성장을 하면서 이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오느냐, 자기 자신 속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그죠?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나요? 내면화라 그러죠. How do these internalizations cause us to grow and change? 그런 내면화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게끔 만드는가. 그죠? 자,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었던 그 오브젝트 릴레이션즈 시오리에서 그 오브젝트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사실상 사람에 관한, 그죠? 사람과의 관계 맺기에 관한 어떤 그런 이론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그 학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빵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심리학자 데이빗 위니코트는 트랜지셔널 오브젝트라는 어떤 개념을 갖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딱 애착 인형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동이 이제 어른으로, 아동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이행을 하면서 갖는 어떤 대상. 저도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주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불 끝에 있죠. 이불 끝에 날카로운 모서리를 계속 손가락을 계속 만졌던 것 같아. 그게 너무나도 나한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 그게 저에게는 트랜지셔널 오브젝트였겠죠. 그죠? 자, 위니컷은 그러한 오브젝트들이 미디에이트, 중재, 가운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바로 원래 이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죠? 엄마의 몸과의 어떤 연결된 느낌, 이것과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점점 커 나가면서 인식을 하게 될 거 아니야. 나는 또 엄마랑은 분리된 존재네. 그죠? 그러니까 이것 사이에서 어떤 중재를 해주는 그런 어떤 대상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이행 대상.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도 어느 순간 입을 계속 끄트머리 만지다가 어느 순간 입을 버리잖아요. 그죠? 아니, 그다음에 여자의 손을 잡거나 친구의 손을 잡거나 아니면 축구공을 잡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커서도 막 그 봉제 인형, 그 곰돌이 인형 붙잡고 있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죠? 그걸 뭔가가 다른 게 대신을 하겠죠. 다 이제 이런 것들은 버려질 어떤 운명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 이불이라든지 그런 인형이 나에게서 버려진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무엇을 남긴다? 흔적을 남기는데 평생 지속이 될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이게 정신분석학 심리학 얘기입니다. 자, 특히 그것들은 영향을 미치는데 얼마나 쉽게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갖다가 발전시키느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사람이 커나가면서 기쁘다 좋다. 그죠? 미적인 어떤 경험, 그 다음에 창의적인 어떤 놀이, 즐거움, 놀이를 추구하는 것 등등등등. 그죠?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되게 중요한 거였네. 그 인형이, 그 이불 끄트머리가. 그죠? 우리는 그 어렸을 때 그 이불을 갖다가 버리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었었던 그 원니스, 하나됨. 나와 넌 하나야. 괜찮아. 라는 느낌을 커서도 계속 이제 추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저는 아주 되게 번쩍, 아주 기존의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어떤 배경이 새로운 미디어를 갖다가 연구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걸 막 느꼈어요. 이 대목에서. 이분이 왜 지금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셀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지. 그죠? 자, 어떤 생각거리를 줬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것은 나에게 뭔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갖다 주었다는 거죠. 바로 the new relationships people were beginning to form with computers. 사람들이 컴퓨터와 함께 맺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그 새로운 관계. 컴퓨터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컴퓨터에 집착하고 컴퓨터에 매달리느냐, 이걸 설명하는 툴로서, 도구로서, 그 개념 툴로서 이것을 이제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아주 일찍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이런 컴퓨터에 관련된 심리학적 연구를 한 거예요. 그죠? 컴퓨터라는 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그거는 되게 친밀한 기계이다. 사람들은
그 컴퓨터들을 자아의 일부로서 경험을 한다는 거죠. 나와 다른 존재, 세퍼릿이지만 자아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야, 재밌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셀폰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구나. 그죠? 이 대목이 참 재밌었어요. 그죠? 컴퓨터라는 것이 이런 어떤 이행 대상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계와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대사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저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의 영상, 뭐 인싸춤, 망치춤 이런 거 보면서 하나의 문화잖아요. 그죠? 좋아요도 누르고. 자, 이 대목이 참 재밌었어요. 사람들은 비디오 게임과 하나됨을 느끼고 컴퓨터 코드의 그 라인과 하나됨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 가상 세계에서 자신들이 플레이하는 아바타와 하나됨을 느끼고 스마트폰과 하나됨을 느낀다.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전통적인 어떤 이행 대상들은 애초 버려져야만 해. 우리가 성장을 하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디지털 어떤 그 대상들은 아니 계속 팔아먹어야 되잖아. 계속 우리가 이걸 봐야지만 이 영상을 봐야지만 내가 먹고 살잖아. 예를 들면 그죠? 절대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붙잡아 준다는 거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보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변질된다는 거예요. 사이보그가 되게끔 의도된다 하면서 이 에세이가 마무리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흐름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이런 지문들이 나와주면 EBS 수능특강 영어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닌가? 지금 있는 지문만으로도 충분히 재미가 없다고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다른 책들에서 좀 생생한 어떤 사례들, 아까 제가 그 영상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 고깃집의 그 연인들 같은 그런 예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발견하는 즉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